이재명 연임 길터주기일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잖아요. 조만간 당대표 임기가 끝나요. 새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연임 얘기가 지금 상당히 짙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이쯤 되면은요, 통상적이라면은, 저는 전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저 관심 있습니다. 저 해보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통상 나와요. 근데 지금요, 8월에 전당대회 잡혀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새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당내 중진들이 아무도 당대표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나 당권, 당대표 관심 있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대신에, 저는 원내대표 하고 싶은데요. 저는 국회의장 꼭 하고 싶은데요. 라고 약간 다른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가 이미 굳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하나 들어볼까요?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내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한 투톱으로 개혁과 민생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나갈 적임자는 저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본인이 최고위원 던지고 원내대표 나오는데 뭐 본인이 원내대표 나오는 것도 관심하지만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딱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임기가 8월 말까지고 예. 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예.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진짜요? 이제 뭐 우리 당에서는 또 과거에는 친문 마케팅도 많이 했고 요새는 친명 마케팅 많이 합니다. 예. 그 뭐 후보 선출했는데 또 이재명 대표를 욕하면서 또 출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니까 저를 밀어주세요 이런 뜻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까? 출마자들은 다 그런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경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좀 혹사를 당하고 있고 예. 가족들도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서 조금 당대표도 좀 성공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승리도 하고 그래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는 이제 안 하고 예, 이걸로 예. 끝냈으면 개인적인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그렇군요. 판단이시네요. 그런데 사실 지지층에서는 뭐 방통위 문제도 좀 심각해요. 언론사 탄압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뭐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야당 예, 정치인들 매일 수사하고 감사원도 막 편파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 중에서 내가 제일 유능한 사람 쓰고 싶다. 이랬던 사람 더 시키고 싶다. 이런 열망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예.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권리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는 예. 이재명 대표님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럼 전당대회가 이제 8월에 열리잖아요, 이따. 그러면 사실상 추대 분위기입니까? 이렇게 간다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어떤지 예. 국회의장 선거를 보고 봐야지 지금 뭐 4개월 남았는데 벌써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진들이 이맘쯤 되면 당대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텐데 아무도 하기 안 와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얘기를 하나. 아니면 아예 8월까지 아무도 안 나오는 건가 약간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 나와서 원내대표 도전한다고 밝혔잖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또 내용 좀 화면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본인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시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래 민주당 내에서 한 며칠 전까지 지난주 후반만 해도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고 자천 타천하시는 분이 10명 정도나 됐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말 넘기고 오늘 되면서 굉장히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다들 손을 내리는 분위기거든요. 특히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불출마한다고 바뀌었어요.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180도. 그러면서 불출마합니다. 동시에 최고위원 2명이 사퇴하는 거는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판단해서 제가 불출마합니다.
그럼 사실상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양보한 셈이 됐어요. 쳐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손을 이렇게 들뜻들뜻 하신 분들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물밑에서 정리가 되고 있나 보죠?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고요. 예. 또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지지하겠다고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예. 뭐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2명 다 사퇴하는 것은 여지껏 있은 일도 없고 또 무리한 일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최고만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제가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김철규 교수님. 네. 이거 지금 당대표 도전한 분이 안 나타나고 약간 연인 분위로 이재명 대표 연인 분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명이라 꼽히시고 지금 최고위원 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를 도전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내리고 있는 상황.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그 원내대표나 이런 당직은 엄청나게 의원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렇게 뭐 서영교 의원이 이런 분들이 그냥 스스로 불출마한다고 이제 바뀌었어요, 한다고 한 입장이. 거 보면 어쨌든 보면 지금 전체적인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의 분위기가 어떤 원래는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투톱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수평적으로. 예.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원내대표가 약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서실장급으로 조금 당대표의 위상이 너무 떨어지는 거 커졌다. 아닌가. 그리고 원내대표는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결국은 당대표 투톱인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대표의 비서실장급으로 약간 추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의원들 또는 당선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겠나. 특히 이번 22대 국회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로서 치른 처음 선거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의석으로 이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22대 국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어떤 당대표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당내에서 추대론으로 해서 가고 원내대표는 아마 본인이 조금 편하게 비서실장급으로 할 수 있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해왔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루트에서 아마 22대 전반기를 아마 구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뽑아야 되는 것, 향후에 뽑아야 되는 자리가 뭐 원내대표, 당대표 말고 국회의장 자리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하겠다고 손드는 분은 없지만 국회의장 하겠다고 손드시는 분은 많아요, 지금요. 일단 몇 분 나오셨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를 만들고 총선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적임자다. 네, 이재명 대표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잘하라. 영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제가 국회 뭐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서 유연하고 뭐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네.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또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에 한번 뵙고 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좀 모아갖고 좀 네.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진 의원들, 이번에 또 당선되신 분들, 당선되면서 뭐 5선, 6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지금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도 국회의장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국회의장 질문할 것 같은데 예. 결정한 바가 없고 없으세요? 박지원의 역할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아무리 협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력, 협상력 그리고 투쟁력도 갖춘 그런 경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고양 교수님, 박지원 당선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박지원 당선인에 대해서 하고 싶어한다? 저는 오히려 이 공간에서 본인이 거론되는 것을 아마 즐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박지원 국회의장 이거 만약에 그 실현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당연히 그 당원의 뜻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뜻이라면 예. 뭐 이 박지원 국회의장 못할 이유 없지요. 또 잘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를테면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정치력, 투쟁력, 뭐 여러 가지 협상력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박지원 의장님의 개인적인 저는 욕심보다는 지금 국회의장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왜 나는 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가 최고령인데 약간 이런 최고령이고 내가 이런 좋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오. 내가 빠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저는 하나의 발언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님이 국회의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내는 그런 데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요거는 김주호 부대변인께 짧게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갈 때 이제 후보들 물망에 오른 분들 쭉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이에요. 근데 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등등등이 조금 불편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하시는 분이 있던데 추미애 전 장관 국회의장 도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미애 전 대표님하고 저희 이재명 대표님하고 불편한 관계 하나도 없고요. 친합니까? 아니 어떠한 저희가 이제 경기도지사 예. 후보 시절에 추미애 당대표는 끝까지 후보직에 대해서 어떤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주셔서 본인이 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지사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은 이번 국회의장에 대해서 지지층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개혁국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좀 견제, 의회 정치 복원 여러 가지 기대가 많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정말 국회의장 선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 선거가 굉장히 어렵고 그 현장 어떤 그 연설에도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개파 투표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과반 이상 득표하게 그렇게 룰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이번에 선출되시는 분은 확실히 힘이 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국회의장 같으면은 사전에 그 다수당에서 정리가 돼서 뭐 한 분 정도가 약간 추대 형식으로 사실상 투표는 약간 형식적 절차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치열하게 아마 경선이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요.